함께하는 영등 이동 이야기 진행자 홍정욱입니다. 본 방송은 익산시 영등 이동 지역의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등 이동 이야기는요, 2021년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 이동 통장협의회는 새해 첫 근무날인 1월 4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통장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매년 기부를 실시해오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이동 기관단체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단체는 1월 14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7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응원하자는 취지로 단체들 간 공감대를 형성해 기획됐으며 각 단체 대표들은 경기 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17일 지역 내 음식점과 꽃집, 카페 등 상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을 정비했습니다. 이날 20여 명의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시간, 장소별로 인원을 분산해 안전하게 추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 이동 주민인 이경희 씨가 4월 8일 저소득 독거노인과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영등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자립과 장학사업에 사용되는 익산시 희망나무 프로젝트 사업과 영등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500만 원씩 지정 기탁되었습니다. 이경희 씨는 2년 전 암투병으로 돌아가신 모친의 생전에 주변 여건이 어려우신 어른들을 위해 손수 밥을 지어 대접하는 등 그동안의 봉사와 나눔의 삶을 기려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4월 27일 소소력 다자녀 가정 30세대에게 5만 원 상당의 식사권과 간식권 총 150만 원의 상품권을 자체 제작한 감사카드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상가와 공원을 돌며 봄꽃과 나무 사이 숨어있는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16일 착한 나무 가게를 방문해 감사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위원 10여 명은 착한 가게 50여 곳을 방문해 정기 기부에 따른 감사 인사와 함께 소독약,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폭염 속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 생수 나눔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나눔 봉사는 영등 이동 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창공업사의 후원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후원받은 얼음물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등이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민 쉼터와 아트박스 사거리에 각각 100개씩 비치돼 무더위에 지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였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코로나 위기 가정에게 9월 추석을 맞아 세대당 10만원 익산사랑 상품권을 준비해 코로나 위기가 두 20세대에 올 추석은 안전하고 슬기로운 추억 명절 되세요라는 적힌 카드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동부전력은 10월 21일 관내 저소득층 가구 LED 등 무상 교체, 난청 어르신과 청각장애인 10세대에 무선 방문 초인동 설치와 스위치 교체 등 총 27가구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19년 영등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동부전력의 노후 전기시설 설비 교체 사업 민간 협력 체결에 따라 3년 동안 매년 20세대씩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동부전력 부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든 것보다 매년 보람이 더 커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취약가구를 위한 재능기부를 계속해서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부전력과 함께하는 LED 등 교체 지원 사업은 2년 연속 익산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평가 결과에서 우수 권장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영등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분여회, 통장회계, 주민자치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4개 단체 위원 및 직원 등 80여 명은 김장김치 250여 포기를 담가 경로당 6개소, 홀몸 어르신 등 54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저소득 다자녀 가정 30세대에 5만원 상당의 외식권과 간식권 총 150만원 상품권을 자체 제작한 감사카드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홍정욱 민간협의체 위원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외롭게 지내고 있는 우리 유익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과 추억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욱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행복하고 따뜻한 영등 이동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명숙 영등 이 동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촘촘한 복지행정 추진과 주민들의 보다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영등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후원자분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 협의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름답고 희망 가득한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은 곧 좋은 인연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며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영등 이야기 홍정욱이었습니다. 또 다른 영등 이동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집을 떠나 변산의 바다도 보고 내려간 김에 광주까지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하루 묵으면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즉석식품들을 잔뜩 소비하고 왔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일탈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환경과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휴식을 위해 나가서까지 밥을 하고 싶지는 않았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라디오의 이상진입니다. 본 방송은 익산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재미있는 라디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재미있는 라디오를 통해 앞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들, 방송으로 담아가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은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펜션에서는 뭐 해 먹지? 입니다. 제가 벌써 주부로만 15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어느 분야든지 10년이 넘으면 전문가가 된다지만 저는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여러분, 모처럼 여행 가서 간단히 기분 좋게 차릴 만한 좋은 메뉴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검색 엔진에 여행 가서까지 쳐보았더니 자동으로 검색어 서비스가 작동되면서 여행 가서 해먹을 음식이라는 검색어가 최상단에 떴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제 마음을 더 잘 알고 있더군요. 어떤 음식이 나오는가 보았더니 모듬 소세지 꼬지. 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소떡소떡을 가끔 해보는데요. 소스도 저희 입맛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고 소세지마다 칼집을 넣어서 구워야 하고 떡은 또 따로 데쳤다가 구워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펜션 가서 해먹을 음식에 딸기, 크림, 치즈, 카나페도 있네요. 이거는 발렌타인데이용인가 본데 저희와는 관계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볶음 우동 레시피가 나오네요. 이름만 들어도 야채 썰기의 노동이 저를 압박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우동면을 뒤집어 볶아야 하는 상황이 저를 고단하게 하네요. 우동면이 꽤 무겁거든요. 여행 가서 저는 이 정도도 하기가 싫은가 봅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면 다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역시 즉석밥과 라면이 정답일까요? 여러분의 사연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으면서 끼니가 될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주부 구단의 노하우를 나누어 가지면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행복과 편안함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행 가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가네요. 우리가 한 끼를 마주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항상 음식을 차려주어야 하는 수고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아빠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그러한 분들이 막막할 때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한 끼를 해결할 영감을 얻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라디오의 이상진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다른 메뉴,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자기. 감사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작은 행복들의 연속이다. 작가 김은주님의 책 1cm의 한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은 많고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작은 데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기쁨이나 고마움 같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 유치원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갑자기 비바람 불어서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어요. 나무가 추워 보여서 제가 안아주고 싶어요.
올가을 추위가 빨리 찾아와 단풍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추워져 가족들의 겨울옷 정리를 하느라 몸도 바쁘고 더 추워지기 전에 바깥 나들이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도 바빠지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지금 익산 유감함들의 쉼표 하나를 들으면서요. 안녕하세요. 익산 유감함들의 쉼표 하나 진행을 맡은 DJ 에너지 윤입니다.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익산 유감함들의 쉼표 하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찾아와 주셔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육아를 하며 느낀 소소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잘 때가 가장 예쁩니다. 그리고 편식 없이 골고루 잘 먹을 때도 행복합니다. 제가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느낀 소소한 행복 언제인가요? 라고 했더니 비밀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야외 나들이 가서 아이가 실컷 뛰어놀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해줄 때, 선생님의 칭찬 전화를 받았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정말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들으면서 괜히 흐뭇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이들 잠자리 독서를 다 끝내고 가만히 있다가 대뜸 엄마, 나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 오늘 하루 최고였어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감동이란, 그리고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굳이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나들이도 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금요일이 되면 참 바쁘죠.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고 익산 시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축제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바로 익산 서동축제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난 11월 6일 개막으로 28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깊어가는 가을밤 행복을 수놓을 축제의 현장에는 유등, 한지공예, 국화축제 분산 전시, 백제 유물, 야간 전시, 그리고 주말에는요, 수상실경 공연을 펼치고 있고요. 매일 밤 서동요 그림자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외에도 먹을거리와 체험이 많이 있는데 체험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비가 그치고 난 주말이라 날씨가 매우 추울 것 같습니다. 온 가족 따뜻하게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아를 하며 느낀 소소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빠른 육아 퇴근, 잘 먹을 때, 아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등 정말 많은 행복을 같이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러고 보면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익숙해서 그 행복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뿐이죠. 금요일인 오늘 아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덕분에 행복하다고 조심스레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배시시 웃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겠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행복한 엄마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산 엄마들의 쉼표 하나 DJ 에너지 윤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저와 함께 쉼표 하나 꼭 찍어주실 거죠?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작년 겨울에 보았던 붕어빵집이 문을 연 것을 보았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붕어빵을 보면서 벌써 겨울이 옆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릴 때는 아직 겨울이 안 왔다며 1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랬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벌써 겨울이 왔다며 1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요즘 마음이 살포시 시려지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산마을 공동체 재미있는 라디오 DJ 정어입니다. 익산의 이야기,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달콤하게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프로그램은 내돈내산 해외여행입니다. 너무 좋았던 여행지,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PPL 없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계를 휘감은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오래갈 것이라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다들 익숙해진 거, 불편한 거,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거라 다 생각이 되는데요. 익숙해진 건 대표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는 외출복 입는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한 느낌이 좀 들곤 하죠.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미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아무래도 눈만 보이다 보니까 그 눈만 화장 잘하면은 이제 쉽게 미인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도 미남 미녀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제가 가곤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너무 아름답고 뭐 푸르른 우리 강산 너무 좋고 뭐 다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낯선 곳에서 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인터넷에 안 나온 현지 맛집 찾아서 가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신다면 여기 꼭 가보세요라고 제가 강추하는 여행지 탑3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물론 하나투어 같은 패키지는 아니고요. 자유여행 중심입니다. DJ 정원이가 꼽은 탑3 여행지 3. 먼저 베트남입니다. 사실 베트남은 코로나 전까지 가장 사랑받던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요. 베트남의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우선 가성비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10만 원 갖고 있으면 뭐 서울 가서 뭐 모텔 방 하나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가면은 수영장 있는 호텔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이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나 먹을거리도 한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강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저렴하다고 막 싼티난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싼티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뭐 솔직히 해외여행 가면은 여행 중간에 갑자기 김치찌개 찾으시고 삼겹살 찾으시는 분 꼭 계시잖아요. 베트남은 그럴 일은 없어요. 대부분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맞기 때문에 베트남 가시면은 한국 음식 생각 안 나게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베트남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다낭인데 다낭 중에서도 호이안이라는 마을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 다낭이 사실 뭐 골프 치긴 최고인데요. 골프 치러 가실 거 아니면은 이제 호이안에 가셔서 베트남의 아름다운 뭐 풍경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 문화 마을이에요. 그래서 전통 가옥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베트남에 왔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2위는 대만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초보 여행자가 갈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만은 제가 남편이랑 첫 번째로 갔던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맨틱하고 특별한 곳인데요. 대만 여행의 강점은 딱 2개예요. 가까운 거리 그리고 맛있는 먹을거리라고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이면 대만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익산에서 강원도 가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야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입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건 대만식 볶음국수랑 사천 요리 그리고 육포. 제가 육포가 너무 맛있어서 매 여행 끝나고 호텔 갔다 오면 남편이랑 맥주랑 육포를 그렇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먹고 싶네요. 그리고 1위는 홍콩이랑 마카오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홍콩이랑 마카오는 3번을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친구랑,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랑, 세 번째는 시댁 식구들이랑 갔다 왔는데 다들 또 오자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여행지입니다. 뭐 홍콩이랑 마카오는 제가 이렇게 묶어서 소개드리는 게 1시간 거리면 서로 왕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묶어서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홍콩보다는 마카오를 주 여행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홍콩 영화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가면은 그 로망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든 홍콩 거기를 꼭 가고 싶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홍콩 로망 다 깨지시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좀 걷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홍콩은 다시는 안 가신다고 하세요. 마카오 같은 경우는 가면은 대륙의 자본력이 얼마인지 진짜 딱 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호텔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 그 야경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리고 호텔 하나하나가 그 각자의 테마가 있는데, 하나 예로 그 이탈리아 베네치아 있잖아요. 베네치아면 수중도시가 가장 유명한데, 그 호텔에서 실제로 베네치아랑 똑같이 물을 이렇게 해놔서 똑같이 수변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호텔 자체를 관광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이 호텔에 다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마카오를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마카오가 질린다 싶으면은 홍콩까지 1시간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포르투갈에 아무래도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포르투갈의 정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중국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마카오를 갈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내돈내산 해외여행지 추천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혹은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코로나 없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천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